저는 성신여대 피양학과 출신 어머니와 한양대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좋은 피를 물려받아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가족들의 바람과 반대로 리니지라는 이상한 게임을 배우게 되면서 책가방에는 리니지 가이드북만 넣고 다녔고, 그러면서 운이 좋아 리니지 게임으로 아프리카TV에 데뷔하고 제일 잘나갈 때 영구정지를 당해서 지금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인범입니다. 나름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아 음악적인 감각으로 뚱뚱한 몸을 이끌고 바이올리니스트가 꿈이었지만 이 꿈은 잠시 3살 때부터 식탐이 많아 남동생 용범이의 밥을 다 뺏어먹기도 하고 하루에 간식으로 라면 3봉지와 밥까지 말아먹게 하며 눈 떠서부터 자기 전까지 먹느라고 쉴 새 없었던 저는 평생을 고도비만을 달고 살아 오죽하면 친인척들이 살만 빼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할 정도였고, 초등학교 1학년에 키 131에 몸무게 40kg 중도동 비만, 초등학교 2학년에 키 137에 몸무게 47kg 고도 비만, 초등학교 3학년에 키 143에 몸무게 52kg 중등도 비만, 초등학교 4학년에 키 149에 몸무게 57kg 고도 비만, 초등학교 6학년에 키 160에 몸무게 70.5kg 고도 비만으로 몸무게가 계속 우상향하더니 14살 중학교 1학년 때 리니지라는 중독성이 심한 온라인 게임을 배우면서 PC방의 모든 간식들은 내가 먹어치우고, 중학교 3학년에는 키 179에 몸무게 97kg와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다는 포경수술을 나는 가장 뚱뚱할 때인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포경수술을 하기 위해 동네 비뇨기과를 찾았는데, 비뇨기과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뚱뚱해서 일반 병원에서는 수술을 못하니 대학병원 가서 수술을 받아보라고 해서 상계백병원을 찾아갔는데, 너무 뚱뚱해서 일반 포경수술이 아닌 전신마취를 하고 중요 부분 위에도 지방을 함께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자마자 거의 인간 최초로 전신마취 포경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6시간의 전신마취 포경수술을 끝내고 시뻘 부푼 뒤 퇴원하려고 몸무게를 재보니 108kg. 분명 입원할 때 몸무게가 97kg로 두 자리였는데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해서 일주일 만에 4자리로 변하고 엄청난 2차 충격을 받았었는데, 당시 일반 중학생보다 몸무게와 덩치가 2배 이상 컸던 나는 싸움도 못하는데 일진들이 나랑 같이 놀기 시작했고,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아빠 양복을 입고 다니던 나는 관심도 없던 옷에 관심이 생기면서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갔는데, 어떤 옷을 사던 몸에 맞는 옷이 없어서 또다시 3차 충격을 받아 동대문 프리사이즈 옷을 입어보겠다는 집념 하나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3개월 만에 108kg에서 30kg를 감량하여 70kg대로 들었었지만, 운동으로 뺀 살임에도 불구하고 복근이 쉽게 생기지 않아 복근을 가지고 싶었던 인범은 일명 하이데프라는 복근 식소까지 받게 되고, 그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뚱땡이로 벗어난 인간이 되면서 2014년 말 지금의 와이프 미령이에게 한눈에 반해서 꼬시게 되는데, 있는 척이라 있는 척은 다 하려고 연애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몰디브에 다녀와서 2015년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8년 9월 현재 10년을 넘게 몸무게 65kg, 근육량 34kg, 체지방 8%를 유지하고 있는 요요 현상 없는 리얼 다이어트 비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범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이어트의 비법과 이제 노하우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또 길어질 수가 있고요. 이게 일반인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최대한 줄여봤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뭐 다이어트 2편 영상에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면 운동이 먼저가 아니라 우선 정제탄수화물 중독을 끊어야 된다입니다. 정제탄수화물의 뜻은 설탕, 밀가루, 흰쌀밥 이런 게 있고요. 이 정제탄수화물은 이제 장내 흡수 속도가 빠르고 이제 GI 지수, 혈당 지수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밥 먹고 식사 후에 기운이 처지거나 밥을 먹고 나서도 이제 막 달달한 음식이 땡기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저 역시도 탄수화물 중독이었고요. 과자 봉지 한번 딱 뜯으면 그냥 바닥에 보일 때까지 먹곤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마음을 먹고 이 탄수화물 중독에서 못 벗어난다면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비만으로 정말 심각하게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식단을 바꾸거나 운동을 할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진짜 탄수화물 밀가루 중독에서만 벗어나도 엄청난 체중 감량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먹는 순서만 지켜도 다이어트가 된다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식습관을 조절하기 힘든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술자리도 작고 밖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먹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채소도 나오겠고요, 샐러드도 나오겠고, 고기도 나오겠고, 야채도 나오겠죠. 여러분들은 삼겹살에 먼저 손이 가면서 밥과 같이 먹는 게 일반적인 거죠. 이게 바로 비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먹는 순서만 지켜도 내가 먹는 음식을 원래 먹더라도 다이어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식이섬유, 채소를 먼저 섭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인 삼겹살만 먹고 그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 맨밥만 먹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혈당지수, GI 지수가 급격하게 아까처럼 올라가지 않겠죠. 그럼 천천히 우상향으로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배부름이 오래 지속되고 식사 후에 이제 뭐 디저트 같은 거가 단계 땡기지 않는 겁니다. 채소는 채소들을 먼저 먹고 고기는 고기들만 먹고 맨 마지막에 맨밥만 먹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냐라고 하실 텐데요. 먹는 순서만 지켜도 다이어트가 된다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그쵸? 현실적으로 이제 직장인들이나 식이요법을 제대로 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이 먹는 순서만 지켜도 엄청난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진짜 장담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80%의 식이요법과 나머지 20%밖에 안 되는 게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하면 살 빠진다! 인데요. 이 말은 정말 틀린 말이에요. 뭐 운동 헬스장 가가지고 런닝머신 위에서 1시간 존나게 뛰면 400칼로리 정도가 소비가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 진짜 피자 한 조각도 제대로 안 되는 칼로리예요. 먹을 거 다 먹고 운동 존나 열심히 하면 절대 살이 빠질까요? 먹는 음식 식이요법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운동이 따라가야 돼요. 러닝머신 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러닝머신 기능 중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인클라인 이제 경사도로 설정하는 게 있어요. 걷더라도 달리지 않고 걷더라도 경사도는 기본적으로 3에서 6까지는 기본적으로 해놓고 해야 일반 도로에서 운동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내 몸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간의 다이어트는 무조건 요요 현상이 온다입니다. 우리 몸은 예전에 내 몸을 세포 하나하나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몸으로 돌아가려고 음식이 내 몸에 들어오면 일단 저장하고 쌓아둡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뭐 헬스장 가서 PT도 받고 해가지고 막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뭐 성공했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 중 9명 요요 현상으로 고생하는 거를 예로 볼 수 있어요. 또는 뭐 지방 흡입을 하는 여자들이 뭐 갑자기 늘씬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제 잠깐 예쁜 모습을 보여주죠. 잠시 보일지 몰라도 요요 현상으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10명 중 8명이 지방 흡입을 2번 이상, 3번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내 몸과 내 모든 세포들은 예전의 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으로 요요 현상이 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내 몸이 모르게 내 몸에게 비밀로 하듯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으로 천천히 해야 하는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내 몸에게 난 언제부터 야 다이어트를 할 거야 라고 신호를 주고 다이어트를 하면은 몸은 평소보다 음식이 덜 들어오고 하면은 몸에 저장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의 다이어트는 무조건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다이어트는 미용 목적이 아닌 정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한때 뭐 유행했던 뭐 간헐적 단식에 원푸드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뭐 하신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다이어트는 보여주기식인 미용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오래 살고 내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뭐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고 먹는 순서만 지킨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이어트에 저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아까 제가 자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굶었고 운동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체중계로 올라가 보니 왜 살이 이거밖에 안 빠졌지? 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내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고 누적되고 또 누적돼가지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다 하고 나서 한 20살 때 이제 하이레프 시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108kg에서 70kg까지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유지를 계속 했어요. 근데 웨이트를 같이 막 했었는데 이 처졌던 지방 껍데기 때문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이데프라는 복근 윤곽만 이제 살리는 시술을 받았었는데요. 정말 이거는 제가 비추를 드립니다. 왜냐? 일단 아프기도 존나 아프고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진짜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까지 요요 현상을 없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이데프 복근 시술 받아도 다시 술 먹고 몸 관리 안 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돈 아깝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궁금증들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 제가 정성스럽게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뒤 플러스 친구 인번TV로 댓글 남겼다고 아무런 말이나 보내주시면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운 우리 굽네 치킨을 추첨을 통해서 카톡 기프트 카드로 보내드리겠습니다.